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파입니다. 오늘은 틈새로 반짝이는 서대문 반도 유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는 영천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워낙에 서대문 쪽이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역사 유적지들이 많아서 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건물을 해체하고 다시 올리는 개발의 역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 근처를 지나다가 독립문이라도 볼라치면 그냥 그 당시의 시간 속으로 소환되는 듯한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녹아있는 서대문구 영천구역에서 성탄의 새벽과 같이 조용하면서도 반짝거리는 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서대문 반도 유보라입니다. 반도 건설하면 다소 생소한 느낌을 받게 하는 건설사 아닙니까? 근데 이 건설사가 쏠쏠한 곳에서 임팩트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수주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주택을 짓는 경험의 뼈대가 굵은 업체라는 얘기죠. 2017년에 영천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전격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죠.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 총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작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엄연한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규모와 상관없이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데 오피스텔 166실, 공공주택 199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오피스텔이 8월 12일부로 주택으로 산정이 되어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굳이 공공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도전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대안일 듯 합니다. 요즘 대세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결합시켜 놔서 분양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짬짜면이라는 메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죠. 요즘 워낙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치열한 청약 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청약대전을 피하기 위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 선택지를 두고 청약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취지죠. 나름 괜찮은 방법인 듯 합니다. 아파트 속의 오피스텔, 오피스텔 안에 아파트, 한마디로 아파텔 개념으로 두 주거 형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공급 형태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서대문 반도 유보라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곳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짝이는 희소성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입지 때문입니다. 서대문 반도 유보라는 더블 역세권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 400m 정도를 걸으면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 도착하게 되죠. 늘 이 역을 이용하면서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심장박동을 확인해야 하는 거룩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역이죠. 서대문 쪽에서 도보로 5분 내로 지하철에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 입지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이 8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내외 정도 걸리겠죠. 같은 지하철 노선이 아니라 서로 다른 노선, 그러니까 3호선과 5호선을 각기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더블 역세권이죠. 같은 노선이 양 방향에 걸쳐 있으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더블이 아니라 역만 2개일 뿐이지 싱글 노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노선이 달라야 방향도 다양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하철 3호선과 5호선 이용하면 시청, 광화문, 여의도, 강남으로 침투해 들어가기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왜 서대문 반도 유보라가 작지만 반짝이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작은 묘목은 거목 전후 좌우에서 자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목이 되는 동반 상승이라는 성장세를 보이죠. 자연도 이런데 아파트는 자연의 속성보다 더 동반 상승에 민감합니다. 서대문 반도 유보라 맞은편에 강북의 대장주라 불리는 경희궁 자이가 위치해 있죠. 시세가 거의 17억 원에 육박해 있습니다. 단지도 2, 3, 4단지가 200세대, 1100세대, 600세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시 못합니다. 소규모 단지 아파트일수록 독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그냥 혼자 손들고 있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시세 대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혼자서 시세라는 잣대의 평가를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경희궁 자이 같은 대장주 아파트가 그것도 길 건너에서 지역의 시세를 주도하는 맹주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소규모 단지 아파트라 해도 그 후광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호랑이 등에 탄다고 하죠.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것은
호랑이 등에 탄 사람 때문이 아니라 득달같이 달려드는 호랑이 때문에 혼이 빠지게 달아나는 겁니다. 주변에 대장주 아파트가 버티고 있으면 소규모 단지가 매력적이기보다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에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가치 도매급으로 봐주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에서 특히 시세를 저울질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 반도 유보라 뒤쪽으로는 독립문 3호 아파트 8개 동이 버티고 있어져서 한 개의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아주 긍정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대문구 반도 유보라는 자체 입지도 훌륭하지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서대문 유보라를 견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듯해서 주변의 아파트들이 서대문 유보라를 감싸주는 듯한 입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신축 알박기라고 표현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기존의 알박기는 내 터를 사지 않고는 다른 터가 전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땅을 끼워서 사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이거 투기에 가까운 알박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알박기 말고요, 기존에 잘 조성이 된 주거 인프라 틈새로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롭게 소규모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면 자연 소규모 아파트는 대규모 단지의 시세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말 그대로 틈새 전략입니다. 서대문 반도 유보라 생활 인프라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역사 유적지도 많고 해서 그냥 애들 손잡고 스치기만 해도 애들 입에서는 애국가가 흘러나올 정도로 의미 있는 공원들이 흩어져 있죠. 서대문 독립공원, 독립문 문화공원, 서대문 형무소 등등 그냥 파크 개념이 아니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격조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원들입니다. 숲새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얄팍하게 들리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도심의 의미 있는 공원들이 산재해 있죠. 그리고 롯데백화점 본점이 1km 내외의 거리에 있고요. 여기는 심장부이기 때문에 백화점도 본점만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도 가깝습니다. 궁, 산재에 있죠. 경희궁, 경복궁, 덕수궁 등등 정말 서울의 대표적인 궁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곳들은 풍수가 좋습니다. 풍수는 삼국시대가 아닌 조선시대 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들어선 궁들은 대체로 기운을 흠뻑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천하의 지관들이 터를 정했기 때문에 아파트 역시도 이런 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입지를 그대로 오늘의 입지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주변 학교는 어떨까요? 지근거리에 독립문초등학교,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중, 대신고 등등이 도보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과학고, 이화여고, 이화외고도 1km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군도 좋은 편이죠. 한마디로 서대문의 가장 중심에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입지를 가진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형 타입은 5구 타입과 8사 타입이 주력을 이루고 있어요. 일반 분양 물량으로는 5구 타입이 33세대, 8사 타입이 74세대, 총 107세대의 일반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199세대인데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일반 물량이 있다는 것, 아주 좋은 점이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까지도 106실 정도를 일반 분양한다고 합니다. 일단 대형 평수가 없으니 추첨제는 힘들 듯 하고요. 서울 당해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 공급 당연히 있습니다. 신혼특공 생애 최초로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당첨되면 주변 시세 차익은 거의 2배 정도 날 듯 하네요.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로 5구 타입이 6억 중반, 8사 타입이 8억 중반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일반 분양가는 5구 타입이 7억 중반, 8사 타입이 8억에서 9억 선 정도 될 겁니다. 인근 대장주라 불리는 경희궁자에는 8사 타입에 17억 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죠. 거의 분양가와 2배 정도 되는 격차를 보입니다. 그리고 경희궁 롯데캐슬은 8사 타입에 15억 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내년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로 움츠러들었던 민간 분양이 분상제에 제대로 적용이 돼서 묶어놨던 많은 물량을 풀기 시작할 겁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더불어서 서울 수도권의 물량은 지금의 얼어붙은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가 될 듯합니다. 그러니 청약시장의 움직임이 굼뜨게 보여도 조금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주식은 오늘 내일이 다르지만 부동산은 한 달, 2달, 1년, 2년이 주기로 약간의 인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지금의 청약시장, 청약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서대문 유보라 같은 소규모 알짜단지 혹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을 노려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